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섰는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잠시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야구방망이 등의 물품을 위협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위협하면 뭐라고요?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위협하면 다 얘기하나요 원래? 증언 거부합니다. 부인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예.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증거 파일 들으라니까 뭐 시간 아깝게라고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노상원 씨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 태도를 보면 태도로는 사형감입니다. 예, 최소 무기징역은 줘야 될 그 증언 태도를 보이는데요. 저도 노상원 씨의 이런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귀찮아서 평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범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윤석열, 김용현, 뭐 여상원 이런 여인영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불법계엄의 주축으로 행동했던 사람이고 그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본인들의 인생이 더 이상은 뭐 어떤 신라의 희망도 갖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포자기 내지 태도가 오만불손한 그런 상황들을 보는데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한다. 정말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정말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아주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평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단 약간 자포자기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자포자기 형태가 되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있는 것을 다 사실대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니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경우인데 그 후자로 가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를 했으나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분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령관 하신 분 아닙니까? 그 평생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월급을 받으시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법정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군이 갖고 있는 군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대 후배들은 우리 선배라는 사람이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뭐 홀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적어도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그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하여 김용현 등 그 관련자들의 상당수가 그 전혀 부인을 하거나 그다음에 본인들 아무리 봐도 이 명예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될 명예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안타깝고 아마 다른 군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군인들 중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서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진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노상원 지금 전 사령관의 저런 모습들은 정말로 그 군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그다음에 군에 남아 있는 후배들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데 노상원 씨는 사실은 전직일 뿐이지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선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를 했고 뭐 비화폰까지 받았어요. 로테리아에서 비하폰까지 받아서 했으면 본인의 지금 이 죄질이 막중합니다. 막중한데 설명하기는커녕 귀찮으니까 뭐 시간이 아깝게 막 이런 말하는 태도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증언 거부의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태도는 사형감이라고요. 재판부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의 운영 방식도 그렇고 그동안 직위원 재판부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이거 공개 재판 안 했었잖아요. 근데 뒤늦게 여러 가지 어떤 압박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전환을 했는데 공개 재판을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참 말하자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편한 장면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는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저는 오만불손한 직원 태도라는데 어떻게 판사가 그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꼭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기 이진관 판사였으면 저렇게 뒀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정말 보면서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원래 못한 줄은 알았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이제 자포자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노 전 사령관이 또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양형을 면제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팀이 개정특검법 전에 플리바게닝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내란 특검 수사 특성을 고려해서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허위 진술 강요로 취급하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플리바겐을 찬성하는 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그 진실을 얘기하면 그리고 네 공범을 불면 그러면 우리가 양형해서 참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 실제로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법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씨처럼 특검법에서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역공을 펼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예 법 자체를 플리바게닝을 법에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 더 큰 범죄를 막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상원 씨 태도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편끼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되게 태도가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 그렇죠. 김용현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변호사들. 이 변호사들은 자기가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 이하상인가요? 그 변호사도 그렇고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보면 글쎄 재판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판장의 부하를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선택적으로 뭐는 잘 됐고 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총체적인 발언 전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쪽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을 찌르는 본인들의 핵심은 이제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는 게 본인들의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오메프라졸님이 햄버거로 협상하지 무슨 플리바게닝이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플리바게닝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장면을 보고는 윤석열 측 변호인과 노상원 측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짜여진 약속 대령 같아요. 김계리 변호사 툭 던지니까 핵심을 잘 찔거리네. 핵심 찔건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맞춘 느낌인데 직위원 판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특검법에는 이번에 내란 상황은 특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본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백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들을 보여주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에게 선처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마치 회유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상원 씨가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특검 측의 어떤 질문에 합리적인 증언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정상적인 답변들은 아니잖아요. 뭐 귀찮다, 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 전체적인 특검의 공소를 흔들려고 하는 억지 주장, 말하자면 회유설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거는 뭐 성립되지도 않고, 여전히 내란의 세력들은 뭔가 살아날 구멍을 끊임없이 찾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고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추호는 뭐 살아날 신라 같은 희망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이하상 변호사 얘기 잠깐 꺼내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 지금 법관 모독생 발언에다가 법정에서 본인이 재판관처럼 굴고 있어요.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시재판을 통해서 인민판사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진관이란 자도 있었죠. 판사 이진관이 이런 선수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용렬하고 졸렬한 인적 품성을 가진 자들이 판사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진관이 뒤에서 이진관이를 서포트하고 있는 대통령 호소인,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도 이진관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필패입니다.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이하고 판사 호소인 이진관이가 합쳐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화요일에는 우리 지규현 판사가 하는 사건의 심리가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성진 판사와 함께 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루즈타임 예, 예. 1시간 반 더 주십시오. 도저히 알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뭐 시간을 칼같이 끊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검사님도 요렇게 하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지휘해 달라는 거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대표님, 설마 그런데요. 계속 진행할까요? 검사님 먼저 화를 내시길래. 예. 화 언제 냈어요? 지금 변론 요지서에 요지만 낭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론 요지서를 처음부터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 요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갖추기 시간 내에 전에 좀 요지가 낭독이 소검단이 되고 증인에 또 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서면이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지금 보면 마지막에 오디오가 겹쳤어요. 재판장이 계속하시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하죠 해가지고. 그건 지규현 판사가 잘못한 아니 거예요. 저거는 이제 다른 판사분이에요. 네. 한 판사죠. 네, 한 판사. 우리 한성진 판사. 우리 한성진 네, 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으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지규현 판사나 한성진 판사가 저렇게 정상적인 범주 밖에서 변호를 하는 사람들을 제지 못할 정도 되면 이 재판에 이끌 능력이 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 판사라면 아주 엄중하게 이 재판 하는 이 재판 호에서는, 법정에서는 본인이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엄숙하게 하는 부분들, 제지하는 부분들, 발언 제한 재판관이 가지고 있고 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특검의 발언이 되기도 전에 중간에 마이크도 물릴 뿐더러 그다음에 최소한의 말도 안 되는 얘기, 대통령과 장관에게 예의를 갖춰라.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파면됐잖아요. 본인들한테나 마음속에 대통령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제지를 못하는 저런 재판관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 첨예한 갈등들을 초래하는 것들은 지규현, 한성진 판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하상 저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는 평론의 가치가 없어요. 저기는 정상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분도 사실상 변호사협회가 왜 저걸 냅둬서 변호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숨을 쉬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우 정말 그 어지간하면 그 지경 판사의 판결은 존중해 줘야 되고 판사의 진행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판사는 뭐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판사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경 판사가 과거에 무슨 뭐 서울 변협에서 1등 뭐 저 친절한 법관 1등 나오기도 했다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용인해 주려고 하는데도 저 재판 진짜 너무 못합니다. 너무 못하고 저걸 재판이라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시장판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분이 심판이잖아요. 재판관은 그 지경 판사가 됐든 한상진 판사가 됐든 간에 이분들이 심판인데 축구 선수들이 막 반칙하고 태클 걸고 그러면 옐로우 카드를 주든가 레드 카드를 주든가 이래서 그 게임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선수한테 가서 아 왜 그러셨어요? 다음에 살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아니라 무슨 저러니까 판사 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게 뭐 물론 저분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한 거죠. 판사 전체를 욕을 먹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하상 그 변호사는 인민 판사?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저 이진관이란 자 용렬하고 졸렬하다. 이게 아무리 유튜버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담당한 그 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저런 식의 능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은 정말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고 저런 것들이 왜 용인돼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외국 같으면은 저거 굉장히 중처벌을 받거든요.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이거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는 건데 저렇게 변호사들이 와서 심지어는 뭐 옛날에 이재명 그 당대표 때는 그 가족이 와서 그게 아니죠. 그때 누구야 이화영 부지사 재판 때는 가족이 와서 법정에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잖아요. 이 대통령이 아니죠. 근데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왜 저렇게 변호사들이나 관계인들이 와서 신성해야 될 법정을 저런 식으로 무슨 코미디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판사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